그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장 주목을 받고 화제를 오고 있는 작품이 아마 이 조커나 나쁜 동생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감독님 배우도 모시고 이 작품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지도에는 게스트분들과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제가 제 얘기는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네 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과 부산국제영화제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되게 된 소감을 먼저 한 말씀씩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커 공동제 연출 박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조커 공동제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또 이렇게 오늘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저도 드라마를 그렇게 부산국제영화제 오디션을 몰라서요. 기쁘고 또 여기 올 수 있게 다 같이 해주시고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기다려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동제를 크게 보니까 진짜 한층 더 부끄러운 저렇게 부끄러운 삶을 이렇게 크게 봐도 되나 싶기도 한데 정말 이렇게까지 이 캐릭터가 부산국제영화제까지 올 거라고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고요. 처음 작가님은 동제를 비밀의 숲1에서 7회에 죽일 거라고 하셨으니까 살아났고, 제가 시즌2에서 꼭 죽여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살아났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생명력이 뛰어난 친구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동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관심 가는 거 좋아해요. 네, 남한성 역할의 박성호입니다. 사라져서 고마워. 네, 저도 작년에도 영화제에 오긴 했는데 이렇게 드라마로 또 오기 처음이라서 좀 색다르고 함께 이어집니다. 예,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밀의 숲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스핀오프로 시작된 시리즈이고, 사실 이런 케이스가 보면 되게 드물죠. 어떤 캐릭터의 인기에 힘입어 그 캐릭터의 색깔에 맞는 시리즈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동제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과 그리고 유수연 작가님께 짧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감독님께 먼저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이 국내에서는 좀 흔하게 접하기 힘든 스핀오프긴 한데요. 그만큼 우선 비밀의 숲 시즌 1에서는 누구 동제, 2에서는 우리 동제로 불리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스핀오프까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수연 작가님이랑 또 동제를 연기해주는 이준혁 배우님이 워낙 훌륭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셔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동제가 스피노프까지 된 건 동제 캐릭터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나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매력이 없는 캐릭터였거나 그동안에 다른 시리즈를 통해서 다 보여줬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다면적인 캐릭터기도 하고 또 캐릭터 자체가 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된 데는 사실 이준혁 배우님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빅뉴스 1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초반에는 동제가 얄미운 캐릭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제가 주인공의 앞뒤를 갈짝갈짝거리는 팔심이 막지도 못하면서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이 피까지 쓰고 나서였나 이준혁 배우님을 미팅을 처음 했었어요. 근데 제가 배우 미팅이라는 걸 처음 했었던 건데,
이주혁 배우님의 동지에 대한 해석 이 저보다도 훨씬 더 깊었었던 것 같아요. 조기억에 나오거든요. 벌써 2017년 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워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황시목이나 서동재나 둘 다 이창준의 아들들이 안 됐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나는 서동재를 그냥 소비하는 캐릭터로 썼었는데 그냥 이런저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썼었는데 훨씬 얘에 대해서 애정이 깊고 내가 보지 못한 서동재의 또 다른 면을 보셨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창준도 그 마음이었겠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끝에 가서 그런 식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부각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제가 죽이려고도 했었는데 잘 안 죽어서 이런 캐릭터의 매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 매력의 90% 정도는 물론 배우님이 연기하신 것도 있고 저한테 영감을 주셔서 영감이라는 말이 너무 대단하긴 한데 나도 내가 만든 캐릭터인데 이런 애정을 갖고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가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설명을 쭉 들으니까 캐릭터의 생명이 입혀지는 과정이 어떤 거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의 손끝에서 탄생해서 배우님이 부피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해주셔서 이 캐릭터가 스피노프로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카피 문구 중에 이런 마음이었구나 주인공이 된다는 거라는 문구가 너무 동질스럽고 좀 킹받는 이 문구였는데요. 지금 작가님 말씀 이어서 배우님께 한번 여쭤보면 동제에 여러 면모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서 좀 더 보여주고 싶었던 면모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신다면. 사실은 비밀의 숲 원태 동제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약간 좀 못되거나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캐릭터가 나오면은 다 이제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끝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는 저한테 되게 좀 클리셰처럼 느껴졌었고 그래서 동제는 반성하지 않고 작가님도 그렇게 써주셨지만 더 그거를 좀 즐기면서 사람들이 마음껏 또 세상에 이런 게 있지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2로 넘어오면서 이게 캐릭터로 좀 남아버리면서 그 원때의 그 느낌보다는 좀 어떤 사람의 입체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동시에 삶이 더 보여지게 되면서 뭐 힘든 생활들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시청자분들한테 다가가게 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스피노프 같은 경우도 그럼 또 없는 게 뭘까를 제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안 보여준 게 뭘까? 왜냐면 계속 봤던 거를 또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지금 이제 방송되는 것 중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빼먹기도 했잖아요. 주인공이란 늘 멋있게 마련인데 약간 좀 조롱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약간의 블랙 코미디 원래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했고 작가님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이상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동제나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처럼 느끼는 거리감 좁혀주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작품은 동제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또 작품의 톤을 잡아주는 것은 상대역인 남한성 여기 박성호 배우님이신 것 같아요. 캐릭터 이름부터 매우 상징적인데 이 남한성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뭐 제가 상대역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주인공과의 상대역이어서 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중에 계속 나쁘게 몰아치는 것만 아니고 또 건설식에 제가 또 약점을 잡혀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계속 악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들 때문에 이제 저도 아빠니까 저도
15살짜리 실제 아들이 있는 아빠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당일날 준혁 배우랑 같이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다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서로 했더니 딱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한석은 여기서는 뭐 계속 나쁜 놈만은 아니고 또 아들을 가진 또 구성애가 있는 그런 또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예. 아직 못 보여준 부분이 많고 3부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서 남한성이라고 하는 단단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벌써 약간 압력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 시리즈가 3부까지 이제 여러 번 보신 거잖아요. 매우 2부까지 보신 거고 매우 독특한 형태로 지금 보신 거니까 뒷부분에 대한 얘기, 스포일러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건 미리 방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바로 뒤에 계신 분들. 먼저 이 주인공으로 돌아오신 동재를 갖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납치와 감금을 당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두 번 연속으로 납치를 당하신 소감이나 그리고 작가님 계시니까 시즌2에 원래 삭제된 대사 중에서 동재는 원래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한다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 삭제됐던 배경 같은 것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날카롭네요. 네, 아무래도 한번 납치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기지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익숙해진다고, 네, 그렇게 처음에 납치됐을 때는 속수무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말로써 다행히 이제 잘 넘어가 주신 분이라서 동재의 가장 주특기가 아닐까. 주둥이, 네, 그 필살기를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네,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그 삭제된 대사는 시즌2 16부 맨 마지막 대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애드립이었으니까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이 모양이 부각된다까지만 하셨고 애드립을 하셨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사실 그거 진짜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뭔가 이렇게 다가가면서 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딜을 했던 느낌이었는데 저도 지금 그 대사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100원 얘기를 100원 갈 수 있나?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뭐였어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혔는데 지금 하면 그냥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서요. 그렇게 대검 가고 싶어하고 중앙지검 가고 싶어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사실 납치도 된 거잖아요. 여기 찔러보다가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된 동재가 상대 검사는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납치당했냐를 묻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중앙지검 좋아요? 진심 이후로 나오는 대사거든요. 작품은 그렇게 생명 얻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딱 정해진 대본대로 정해진 상황대로만 재현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상황과 배우들의 어떤 기지, 캐릭터에 대한 해석들이 관련돼서 재미있는 순간을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 뒤에서 세 번째 줄 계신 맞습니다. 손 한번 다시 크게 들어주겠습니다. 네. 좋아하던 작품인데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이전에도 그런 동재 긴 독백 대사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게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장면을 만들면서 이제 제작진분들이나 이제 배우분들의 이제 그런
과정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제 처음에 그 대사가 진짜로 길거든요. 실제 대본으로 봐도 그 동재가 아까 누워서 했던 그 대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처음 촬영을 원래 계획했던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준혁 배우께서도 그날 진짜 땅바닥에 누워서 찍으면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번 또 촬영을 미뤄서 좀 날씨가 따뜻한 날 찾아서 갔는데 하필 또 그날만 추웠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했는데 저는 놀라웠던 게 이준혁 배우님도 그렇고 상호 선배님도 아까 해주신 김상호 선배님도 그렇고 대사 NG를 하나도 안 내니까 정말 그 긴 신을 하루 만에 촬영을 끝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선 암기력에 되게 놀랐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워서 하는 연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손발이 묶여서 거기서 표정을 다 살리면서 하는 걸 보고 아 진짜 동재구나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따뜻해지긴 했는데 거의 영하 20도. 네, 그게 되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코미디로 받아들이실지 이게 스릴로 받아들이실지 근데 이게 동재 캐릭터의 굉장히 아이덴티티 씬이라고 생각을 했고 작가님께서 이렇게 긴 대사를 또 한 번 주셔가지고 네. 아마 감독님하고 특히나 이제 김상호 선배님하고 그거 조율이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넘어가나? 근데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저야 막 이렇게 필사적으로 했으면 됐지만 김상호 선배님이 정말 그럴싸하게 계속 무섭게도 해주셨다가 코미디로 해주셨다가 근데 사실 저희 드라마의 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기서 잡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런 대사를 안 사실 동재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죠. 제가. 네, 코미디와 스릴, 뭔가 경계를 넘나든다는 게 동재의 가장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저 끝에 계신 분부터 받아볼까요? 네, 바로 뒤에 계신. 네. 동재가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 과거의 비리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는 듯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동재는 과거의 비리를 저지를 당시에도 죄의식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라면.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동재뿐만이 아니라 다 우리가 요즘 비리야, 나쁜 짓이야라고 생각하고 저지르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래서 그 말씀도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허용됐던 게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반성을 안 하는데 이게 자신의 이익의 상황에 따라서는 태도가 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재가 뭐 반성을 한다거나 죄질을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친구의 생존 본능이 그래도 전보다는 더 나아지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뭐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생존에 대한 촉이 과거보다 지금 이제 더 나아지는 방향 이게 더 살 길인 것 같은 데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체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 주신 그 키워드가 이 동재 캐릭터의 제일 앞단이 있는 것 같아요. 생존이라고 어떤 시기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앞에 계신 분께 바로 뒤에 네.
네, 진혁 배우님께서 동재를 꼭 죽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래, 살아야겠으니까라는 대사를 통해서 그 원하신 바람 완전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사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번에 궁금했던 점은 사실 시즌 2 이후에 저희 지금까지 시간선이 한 5년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동재의 시간도 흘렀고 배우님한테도 되게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변화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몇 달 전에 썼던 일기도 보면 낯설 때가 있는데 그 캐릭터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좀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뭘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게 더 충격적이고 재밌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동재가 조금 더 확장되고 또 저 배우 개인으로서도 이제 동재를 하기 전에 좀 뭐 범죄도시도 갔다 왔고 뭐 비질란테도 갔다 왔고 한층 더 폭력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동재한테도 어느 정도는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얘도 같이 나이를 먹고 저랑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 전작품을 안 했다면 박성 선배님하고 그 대사를 못 쳤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근데 다행히 좀 갔다 와서 동재 자체도 좀 그게 배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동재도 실제로 그게 납치도 당하고 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을 거잖아요. 아마 더 센 사람들도 만났을 거고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유명해지고 과거의 것들이 발목이 잡힘으로써 남한성과 비슷한 또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접근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이러고 놀아요? 근데 이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동재는. 그래서 더 세지는 거고 그래서 더 센 남한성하고 붙었을 때 그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영화 안팎, 스크린 안팎에 어떤 경험들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같이 성장한다?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이 듭니다. 동재가 5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가 지금 이 화답으로 이 작품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질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캬도 함께 손을 들고 계신 제일 끝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재밌게 봤고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도대체 제가 시즌 1부터 봤지만 소동재의 생존 욕구의 원천이 뭔지 뭐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셨는지 그리고 연기를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한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소동재가 분명히 중간에 번번이 좌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검찰에 계속 이렇게 모욕과 굴욕을 겪으면서 남겠다는 선택을 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전에 해주신 질문하고 같이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의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했느냐 그 질문과 지금 해주신 생존에 대한 집착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진행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동재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사실 몇 년 동안 잊고 있다가 이번에 책을 쓰게 될 때 어떻게 해서 연속성을 유지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배우님하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다른 작가님들이 쓰신 그걸 놓고서 얘기를 계속한 물론 당연히 제가 쓴 것들을 수정을 하니까 수정 방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잊었던 것 소동재가 어떻게 발버둥 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저도 부모님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매회 얘기를 하고 매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점점 저도 옛날 생각이 들면서 얘가 이런 애였지 지금 우리가 5년 7년이 흘렀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는 건 소동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거 같다고 할까요? 생존에 대해서는 저 뒤에 보시면 왜 얘가 아직도 이렇게 검찰에 붙어 있는가가 조금 나오긴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꼭 검찰을 고집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재들은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캐릭터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서동재에 대해서 들어오는 뭐 미워이라는 게 어떤 뭐 범죄의 형태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만난 사람이 남한성이라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재가 지금은 와서 이렇게 생존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그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강력한 호적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대가 되죠? 죄송합니다. 동재가 질문이 그러면 어떤 질문이 뭐였죠? 다시 한번. 네, 갑자기 까먹었어요. 마이크 혹시 계신가요? 들고 계시나요? 생존 맞아요.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제가 이번 작품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시즌 1 때 동재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되게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가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만 더 하다가 어느새 오늘이지라는 대사를 하는데 저는 저의 연기 인생도 그런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실패도 하고 또 뭐 좌절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하루만 더 하다가 어느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 제가 되게 영화에 어렸을 때 반했던 것처럼 동재도 그래도 검사에는 뭔가 반해 있지 않는가. 그게 자기의 마지막 어떤 뭔가 자존심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좀 진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뒷부분을 다 못 봐서 섣불리 말하기 힘들지만 아까 작가님도 말씀 주시고 배우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작품에 어떻게 보면 턴의 매너를 잡아주는 거는 동재만큼이나 남한성이라고 하는 빌런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 잘 만든 작품들은 늘 빌런이 매력적이기 마련이고요. 박성호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면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 동재랑 맞춰가는 워낙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보시기도 했고 베테랑이시니까 이번 작품에서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현장 호흡이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 뭐 이준혁 배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박건호 감독이랑 그리고 또 촬영 감독, 조명 감독, 스태프들이 다 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재가 묶여서 이제 한 장면도 하루 만에 끝냈고 저희도 그 스시집 주차장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힘든 장면인데 그때도 한 28도? 엄청 추웠었는데 서로 소리 질러가면서 막 했는데 그때도 조금 거의 처음 저는 이제 2회차 날이었고 굉장히 초반 촬영이었는데 합이 잘 맞아서 또 이준혁 배우가 제가 준비한 걸 하니까 형님이 이 정도로 오시면 저는 그 정도로 가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자기가 준비를 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되게 합이 잘 맞았고 뭐 서로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서로 이제 다 이해하고 아는 그런 사이로 돼서 되게 마지막에 되게 끝나면서 아쉬웠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이 몇 개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주부위가 이렇게 끝나는 것도 되게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네, 제가 시작할 때부터 요거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봤지만 이 정도밖에 질문 못 받았고요. 대신에 부산영화제에서 동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오픈토크랑 지부가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하시면서 못다한 질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구회를 꽤 했었는데 이렇게 질문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해요. 보통은 뭐 연출의 의도, 장면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 질문 주시는데 마치 동재가 살아있는 것처럼 동재에 대한 얘기들 계속 여쭤봐 주셔서 이만큼의 캐릭터의 힘이 이만큼 대단하구나라는 걸 실감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작가님, 배우 두 분께 짧은 인사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진짜 서동재가 드디어 주인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더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0월 10일 날 이제 티빙에서 2개씩 매주 목요일마다 오픈하니까 뒷이야기도 더 이제 동재 생존기 어떻게 살아남아가는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문제가 주인공으로 돌아오는 스피노프를 기다려 주실까?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시즌2가 나온다고 해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건방진 생각일 수 있겠구나.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작가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작가님하고 저하고 막 동재를 살리는 죽이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진짜 동재를 살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기숙 시리즈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동재 이준혁 배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 말은 게스트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더러운 우리 동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부산영화제에서 일정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TV에서 이제 공개될 때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 많은 물소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독님, 작가님, 배우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